역동적이다라는 말은 힘있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먼저 이 화학 반응에서 이 동적 평형에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다 이런 뜻이죠. 움직임 있는 평형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가역 반응이 무엇이고 비가역 반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할게. Understand? 자,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어로 나왔네. Reversible reaction. 반응 조건, 농도, 온도, 압력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케첩 마크로 나타난다. 뭐로 나타낼까? 이렇게 쌍화살표로 나타내요. 쌍화살표.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왼쪽은 반응물을 주로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생성물을 적어요. 오케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 그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정반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역반응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을 어떻게 표시한다고? 여기 잉크 안 나왔네, 친구야. 잉크 좀 나와라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은 이렇게 나타낸다, 얘들아. 가역 반응의 표시. 가역 반응의 표시는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하는 것이죠. 표시는 반응물은 왼쪽, 그 다음에 생성물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R은 리액턴츠 이니셜, P는 프로덕트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정반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역반응 이렇게 표시하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가역 반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가역 반응, 대표적인 가역 반응은 이제 광합성 반응도 있고 호흡 광합성,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6배 H2O 플러스 6배 CO2가 반응하면 뭐가 나오니 얘들아? C6 H12O6 그럼 6배 O2 이런 게 나오죠. 이걸 우리가 정반응을 뭐라 그러지? 광합성이라고 그러잖아. 역반응을 뭐라 그러냐 얘들아? 호흡이다. 레스피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것들이 가역 반응이죠. 또는 CO, CL2 하고 6배 H2O 이렇게 정반응, 역반응이 함께도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CO, CL2 그 다음에 6배의 H2O 이제 6개의 물 분자가 CO, CL2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정반응이고 역반응인데 만약에 물이 이제 분리되면 요거는 이제 푸른색이죠. 푸른색이고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을 포함하고 있으면 붉은색이죠.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이제 가역 반응이죠. 네? 대표적인 게 석회동굴의 형성 과정, 그다음에 종유석, 석순, 석두의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죠. 네? 또 교과서에 나오는 거 N2O4 가스를 시험관에 넣어놨더니 색이 점점 진해지더니 2배 NO2 가스로 변했어요. 이러한 정반응과 역반응이 함께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것들.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역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왔죠? 네. 이건 무슨 색이라고? 푸른색. 맞죠? 이건 무슨 색? 붉은색이다. 이거 물을 제거를 해보면 무슨 색이 돼? 푸른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비가역 반응들이 있죠. 비가역 반응은 이런 것들이죠.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돼요. 뭐 반응 조건을 달리 하더라도 어느 한쪽 방향은 정말 일어나기 어려워. 똑같이 반응 조건을 변화시켜 본다 할지라도 그 한쪽 방향으로는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디피컬트한 반응이 있어요. 물론 모든 반응은 가역 반응이야. 모든 반응은 가역 반응이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 반응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죠. 이런 거. 물질의 연소, 그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얘네들은 어려워요. 이 역반응이 어렵죠. 메테인을 갖다가 우리가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CO2하고 물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CO2하고 물을 이용해서 메테인을 만들어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메테인 만든다면 에너지 걱정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 그죠? 이와 같은 반응은 기체 발생 반응. 이건 비가역 반응이다. 이게 이런 거 메테인을 갖다가 메테인으로 이건 만들어내기가 쉽죠. 이건 만들어내기 쉽지만 이건 어렵다는 거지. 여기 이제 CO2하고 그다음에 2개 H2. 그죠? 정반응은 일어나기 쉬워. 하지만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거. 이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라든가 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화 반응이라든가 또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든가 앙금이 풀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응? 비가역 반응. 자, 비가역 반응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 비가역 반응의 종류는 기체 발생 반응, and 중화 반응, and 앙금 생성 반응. 이게 세 가지가 비가역 반응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죠.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예를 조사해 보자. 두 번째 비가역 반응의 예가 나와 있네요. AgNO3하고 NaCl을 반응시키면 AgCl이라고 흰색의 앙금이 나오는데 이 앙금을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AgNO3하고 NaCl로 되돌릴 수 없지. 이런 것들이 이 앙금 생성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우리가 이제 생성된 물을 이용해서 염산과 수산화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이런 것은 비가역 반응. 어느 한쪽 방향으로는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앙금 생성.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가역 반응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적인 게 비가역 반응. 엥? 나가야 되는데 아까 나 다시 켰더니 또 살아났네요. 자,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예가 뭐가 있죠? 기체 발생 반응. 생성된 기체를 다시 없앨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앙금 생성. 앙금이 다시 풀어질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4단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동적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동적 평형은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고 겉보기에는 마치 반응이 정지되는 정적 평형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그 동적 평형의 예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상태 평형, 상평형. 두 번째 용해 석출 평형. 세 번째 화학식이 변하는 화학 평형. 이 세 가지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근데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세 번째 거 화학 평형의 특징.
물론 이제 이러한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가역 반응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클로즈된 시스템, 밀폐된 용기 내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으면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리지. 그죠? 액체와 기체, 수증기하고 물이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 만약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다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지. 그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계수비로 유지되는 건 아니야. 어쩌다 계수비로 유지될 수도 있겠지.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농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농도, 이걸 평형 농도라고 그래. 평형 상태에 도달한 농도. You understand? 자, 그럼 교과서 첫 번째 144페이지 봐. 144페이지 그림을 봐라. 자, 요 그림이 나와 있을 거라. 자, 첫 번째 거기 보면 상태 평형의 얘가 나와 있어요. 동쪽 평형의 첫 번째 거 상평형이야. 이걸 상태 평형이야. 동쪽 평형의 첫 번째 얘라고 적어. 이건 무슨 평형? 상평형이라고 해. 상평형. 상평형을 다른 말로 상태 평형이야.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 이걸 상태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밀폐된 용기에 그림을 보십시오. 둥근 바닥 플라스크인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일정한 양의 물을 집어넣었어요. 액체를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자 기어 올라간 게 몇 개 있냐? 기어 올라간 게 한 개냐 이놈아? 세 개지. 그 다음에 기어 내려오는 거 몇 개니? 한 개지. 그래서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액체가 기체화되어서 표면기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증발이라고 해요. 증발. 증발 속도가 그 다음에 기어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기체가 다시 에너지를 잃고 액체 속으로 기어 들어와요. 이걸 응축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무슨 속도가 크니?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지? 두 번째도 지금 기어 올라간 거 몇 개니? 세 개. 기어 내려온다기보다도 내려오는 거 몇 개니? 두 개지. 여전히 증발 속도가 뭐보다 크니? 응축 속도가 크지? 그런데 이제 수면이 조금 줄어들었지? 자, 수면이 줄어들고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요. 이 상태에 도달했어요. 봤더니 기어 올라오는 거 3개, 내려오는 거 3개지. 이 상태, 즉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에 도달했어. 그렇다고 제로는 아니야.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동적 평형, 상평형이다. 액체와 기체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네? 자, H2O 리퀴드가 H2O 뭘로 됐죠? 가스로 되면서 이걸 증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액체의 표면기와 이걸 증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증발된 수증기가 다시 액체 속으로 기어 들어가죠. 이걸 응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충분한 이너프 타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너프 타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증발 속도하고 이코르 응축 속도가 어떻대지? 같아지고 제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온도만 같으면 언제나 일정해. 온도만 같으면 언제나 일정해.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기체로 변한 수증기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돼. 수증기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돼. 기체로 변한 수증기 숫자에 의해서 응축 속도가 결정되고, 증발 속도는 온도만 일정하면 일정해. 그래서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상평형, 액체와 기체의 상평형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 자,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랬어. 온도만 일정하면. 이게 증발 속도야.
자, 근데 이제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1개, 2개, 3개 늘어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0이다가 이렇게 해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일정해져요. 이건 이제 응축 속도라고 해요.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 똑같아. 평행에 도달했어요. 평행에 도달한 시간 t equilibrium tim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태, 요 상태가 액체와 기체가 상평행에 도달한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표시하죠. 속도 시간 그래프. 이게 무슨 속도라고? 증발 속도. 여기는 서로 똑같은 응축 속도가 똑같아. 그렇다고 제로가 아닌 이 상평행에 도달한 상태지. 오케이? 온도역에서만 증발 속도. 자, 여기 나왔네. 자, 동쪽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온도만이 결정한다고 알아두고, 응축 속도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 숫자가 결정한다고 알아두자. 그리고 증발 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 동쪽 평형에 도달했다 라고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요 그래프. 단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T 켈빈, 증발 속도, 응축 속도, 동쪽 평형, 상평형에 도달했어요.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증발이라고 하는 용어,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 기화 현상을 증발이라고 그래요. 표면 기화, 증발. 증발과 좀 비교되는 용어로 끓음이 있어. 끓음, 보일링. 이 보일링은 액체 내부에서도 기체화되는 현상이죠. 끓음. 증기는 뭐냐? 액체가 증발하거나 고체가 승화하여 생긴 기체를 증기라고 해요. 알겠지? 알았다 그래. 정반대식. 자, 두 번째 이제 용해 석출 평형이 있어. 용해 석출 평형. 두 번째. 자, 첫 번째 봐라. 자, 거기 1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설탕, 용질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물, 용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설탕, 물이 됐죠? 그래서 설탕과 물이 합쳐져서 용액화 됩니다. 이걸 용해 반응이라고 해요. 용해 반응.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밭을 용기에다가 설탕 덩어리를 집어넣었어요. 물입니다. 물에다가 설탕 덩어리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설탕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있다 그래? 설탕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설탕 입자 그들과의 인력을 끊고 물속으로 기어 올라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해라 그래. 용해. 그 다음에 용해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용해된 입자들이 있을 텐데 이 용해된 입자가 다시 설탕으로 기어 들어가 결정화돼. 이걸 뭐라 그러냐? 석출이라고 그래. 석출. 알겠어요? 알았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란 설탕을 넣었어. 그래서 설탕 분자들이 그들의 인력을 끊고 물에 골고루 섞여있는 현상, 이걸 용해라 그래. 물 플러스 설탕이 뭘로 되는 거? 설탕 물이 돼. 이걸 용해라 그래. 용해. 전반응을 용해라 그러고 역반응 물과 설탕이 분리돼. 이걸 뭐라 그러지? 석출이라고 그래. 역반응은 석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 용해된 이 물에 골고루 퍼진 빨간색 화살표가 몇 개 있냐? 3개 있지. 그 다음에 다시 그 용해된 설탕 분자가 다시 설탕 덩어리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게 몇 개 있니? 1개 있지. 처음에는 용해 속도가 뭐보다 크니? 석출 속도보다 크지? 그지? 자, 두 번째는 자 똑같이 용해 속도가 몇 개니? 3개지. 석출 속도 몇 개니? 2개지. 여전히 용해 속도가 더 크지. 자, 충분한 시간이 흘렀더니 이제
여기 이제 봅시다. 여기 봤어요. 여기 설탕 이거 10g 있었다. 10g 있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10g이죠? 예를 들면 충분한 시간이 8g으로 되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 그럼 나머지 2g 어디 있을까? 그 물속에 골고루 퍼졌겠지. 그래서 설탕 덩어리의 질량이 10g에서 8g으로 줄어들고 더 이상 질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겠지. 이 상태가 뭐겠니? 바로 용의 속도하고 섭출 속도가 같은, 그리고 제로가 아닌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그 상태, 포화용액에 도달한, 다시 말해서 용의 평형 상태에 도달한 용액을 뭐라 그러냐?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포화용액. 용의 평형, 용의 섭출 평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용의 섭출 평형에 도달한 용액은 포화용액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총이 100개가 있었다 해보자. 100개. 설탕 입자가 1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여기 100개가, 잘 들어 친구들, 설탕 분자가 100개 있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80개가 남고 나머지 20개는 어디가 있을까? 얘들아, 원래 몇 개 있어? 설탕 분자가 몇 개 있었어? 100개 있었는데 80개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더 이상 80개가 유지돼. 그 나머지 20개는 어디가 있어? 그래, 물속에 있단 말이야. 나머지 20개는 물속에 있어. 나머지 20개는 물속에 있다. 그러면 요 20개는 항상 물속에 있어야 돼. 그 용매에. 알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빨간색 설탕 분자를 집어넣었어요. 빨간색. 그러면 일정한 용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총 20개가 놀아야 되잖아. 여기서 총 20개가 놀아야 되니까 얘가 90개는 들어가 있고 얘가 여기에서 10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왜냐하면 총 20개가 나와야 돼요. 노란색 설탕에서 10개 나올 수 있고 빨간색 설탕에서 10개 나와서 총 20개는 여기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 그지? 여기서 20개 다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20개가 아니 0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용질 간의 인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서 5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15개가 나와서 물속에 놀 수가 있어.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몇 개가 놀아야 되지? 20개가 놀아야 된다. 그래서 20개가 최대로 놀 수 있는 상태야. 20개가 최대로 놀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이 20개 한 개가 질량이 1g이라 해보자. 그럼 전체 물이 100g 있었다 해보자. 물 100g. 물 100g에 20개니까 용지는 20g 녹을 수 있지. 그지? 그럼 항상 용지는 요 20g이 녹아 있어야 되지. 물 100g에. 물 100g에 용질이 항상 20개 녹아 있는 상태, 용해도가 20이다. 이런 뜻을 써. 용해도가 20이야. 근데 물 100g에 20개가 안 놀고 19개가 놀고 있어. 이거는 과포야, 불포화야, 포화야? 불포화지. 왜? 항상 20개가 놀아야 되니까. 그죠? 노란색에서 뭐 10개 나오든 빨간색에서 10개 나오든 총 20개는 나와야 돼.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용해도라는 개념이 있어. 용해도는 기호로 솔루빌리티야. S가 20이다? 무슨 말일까? S가 20이다. 요거는 용질 20g은 용질 20g이 물 몇 g에 녹아야 된다고? 물 100g 속에 항상 용질 20g이 녹아 있어요. 그죠? 그럼 물 200g이면 용질은 40g이 녹아 있어야지 용해도가 20이지. 왜냐하면 물 100g에 용질이 20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
용매가 많으면 더 많이 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물 200g에는 40, 물 300g에는 60g이 녹아 있을 수 있는 이 상태가 용해도가 20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불포화 용액 아까 20개가 놀아야 되는데 19개밖에 못 놀고 있어. 한 개 더 놀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용액이 저 아까 19개 녹으면 그거는 불포화 용액이죠. 그죠? 근데 저 일정한 물 100g에 19개, 20개가 녹을 수 있어야 하는데 25개가 놀고 있어. 그럼 그건 무슨 용액이야? 그렇죠. 과포화 용액이지. 그럼 과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은 우리가 정기적인 충격을 가한다거나 손을 살짝만 움직여도 용질이 석출되거든. 쫙 질량화되거든. 덩어리가 되거든. 자, 그 다음에 포화 용액. 아까 얘기했죠. 용의 평형에 도달한 용액이 이 포화 용액이다. 다시 말해서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지. 용의 속도 이퀄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를 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그렇다고 뭐는 아니야? 제로는 아니야. 여기다가 빨간색 설탕을 넣어도 총 20개가 나올 수 있으면 빨간색에서도 몇 개 나올 수 있고 노란색에서도 몇 개 나와서 합쳐서 20개가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포화 용액이 되는 거지. 자, 반응의 정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용의 속도가 훨씬 커요. 여전히 커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같았어요. 제로는 아니에요. 이게 용의 석출 평형이다. 동적 평형이다. 계속해서 20개는 놀아야 돼.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면서도 20개는 놀아야 돼. 그 용매. 알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아까 용해도 얘기했습니다.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양. 포화 용액에서 우리가 용해도를 적용하면 돼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그래서 용해도의 단위는 뭐다고? S야. S의 단위. 용해도의 단위가 뭐냐고? 단위는 땡땡 찍어. 그리고 용질 그램 퍼 용매 몇 그램? 그렇지, 100g 이렇게 적어줘야 돼. 여기가 2배면 여기도 2배, 여기가 3배면 여기도 3배 이렇게 돼야 돼요. 4배면 4배. 예? 용해도의 단위.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요게 이제 불포화 상태죠. 용은. 그다음 나중에 요는 이제 그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용해되는 설탕 분자수 3개, 석출되는 설탕 분자수 3개 똑같은 상태가 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태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녹지 않고 아까 100g이었는데 아까 10g이었는데 8g은 남아 있고 2g은 여기에 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설탕의 양, 녹지 않고 남아 있는 설탕이 8g으로 일정히 유지될 수 있어요. 10g에서. 자, 이제 마지막이 뭐지? 화학 평형이었죠? 그죠?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실험 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화학 그 동적 평형입니다. 세 번째 동적 평형은 화학 평형입니다. 다시 첫 번째 동적 평형은 뭐였지? 상평형. 두 번째 동적 평형은 뭐였지? 용해 석출 평형. 세 번째 동적 평형은 뭐였지? 화학 평형입니다. 화학 평형은 화학식이 변하는 평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화학평형의 특징 아까 얘기했지. 화학평형의 특징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해요. 그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수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정리해서 끝내기로 할게요. 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금. 봐봐. 지금 요거 봅시다. 처음에 무엇만 집어넣었죠? 시험관에다가 NO2만 집어넣었네요. NO2가 무슨 색이죠? 젓갈색만 집어넣었어요. 실험했더니 나중에 색이 옅어졌어요. 나중에 색이 옅어졌습니다. 계속 쓸게요. 색이 옅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색깔 변화가 없어졌어요. N2O4 가스가 이제 생성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정반응,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N2O4 가스도 생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니까 처음에 NO2만 넣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적혈색이 옅어지지 않은 요 상태에 도달했어요. 다. 그럼 다 상태가 바로 요 상태. 그러니까 NO2가 반해서 N2O4가 생성된 정반응과 역반응이 함께 일어나면서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에 도달한 거지. 이 다 상태. 그 다 상태를 봐야 돼. 가나 다. 알겠어요? 그럼 다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요 상태지. 다 상태는. 이제 젓갈색이 점점 옅어져 가지고 다는 더 이상 색깔이 옅어지지 않았어. 그럼 요 상태가 이제 평행에 도달한 상태야. 화학 평행에 도달한 상태야. 옅어지지 다 상태가 결국은 정반응 속도하고 뭐가 역반응 속도가 같은데 제로는 아니다. 이 상태에 도달했고 정반응 속도를 갖다가 V1이라고 그러고요. 역반응 속도를 V2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상태는 이 NO2와 N2O4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로 이제 한글로 썼어요. 그러면 저 내용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어요. 다 상태를. 다 상태 한번 한글로 써봐. 다 상태 한글로 써봐. 다 상태 한글로 썼어? 썼다 그래. 바빠 죽었어. 자, 그러면 이걸 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좋았어, 그래프로. 그래서 그래프로 해야 돼. 그럼 요거부터 먼저. 요거부터.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1번부터. 1번은 이렇게.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들의 이제 농도니까 사실 몰 농도인데요. 원래 몰 농도입니다. 농시 그래프로 표시해야 돼.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자, 처음에는 뭐만 있었지? 예? NO2만 있었는데 NO2가 처음에 안 했었겠지, 그지? 그지? 제로 베이스는 아니에요. 제로 베이스 달리면 안 돼요. 함께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났을까? N2O4가.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N2O4의 몰 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요거는 NO2의 몰 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 요게 평행에 도달된 시간, 농시 그래프 그려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조금 이제 첨가될 게 하나 있어요. 감소폭. 많이 집어넣네. 증가폭. 요 계수비가 2
2대 1이 돼야 돼요. 개수비가. 감소폭과 증가폭의 비가 2대 1이다. 즉 개수비는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 반응이 얼마나 됐느냐. 2몰 반응하면 1몰 나와야 되거든. 2몰 반응하면 1몰 나와야 돼. 여기 얘가 2몰 반응하면 1몰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수비 여기 농식 그래프하고 농식 그래프에서 감소폭 대 증가폭의 비가 결국은 개수의 비가 의미한다. 개수의 비는 뭐지? 이 반응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 농도의 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의 부피는 똑같으니까. 사실은 이제 몰수의 비인데 똑같다고 하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농식 그래프. 다 상태. 다. 하나 다. 그거 다 보이냐? 다 보여? 네. 야, 다 보여. 이게 이제 다 상태가 화학 평형에 도달한 상태다. 다 상태가 화학 평형 상태야. 화학식이 변하는. 화학식이 섞여 있어. 다 상태가 화학 평형 상태. 알겠지? 다 상태가 화학 평형 상태. 그 다음 1번 그래프 이건 내가 이제 앞 시간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해줄 거야? 다음에 할까? 그럼 요 2번은 다음에 한다고 해요. 2번 알겠지? 1번은 거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저 농식 그래프 그리라는 거 농식 그거 어떻게 그리냐? 똑바로 안 그려. 요거 왜 표시 안 해? 요거 왜 표시 안 해? 일정한 유지 돼야 돼. 대충 하려고 그래 인생을. 다 상태의 1번은